구절판 시작하겠습니다. 석이버섯 물에 불려주세요. 미지근한 물 쓰셔도 되고요. 저는 찬물 선호합니다. 왜? 모양도 잡기 좋고 손질하기도 좋고. 자, 표고버섯 씻어서 물기 빼고, 석이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불리게 되면요 너무 미끈미끈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고는 불린 거 나오니까 그대로 옮겨 주셔도 되고, 밀가루, 밀전병 붙일 거. 자, 소고기는요 핏물 나오죠. 저 항상 키친타올 이용하셔가지고 밑에 핏물 받쳐서, 키친타올 받쳐서 이렇게 핏물 빠지게끔 따로 교차오염 안 되게 준비하고, 계란 다른 그릇에 옮겨가지고 준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잣은요 제가 지금 세 알만 준비를 해놨는데 뭐하고 같이 나옵니까? 사슬저기랑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오이는 소금 해서 버무려 씻어가지고 옮기고, 당근 껍질 벗겨서, 자, 이러면 재료 분리됐고요. 파마늘, 자, 파마늘 양념 다져야 되죠. 3절 접시 쓰셔도 되고 5절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제일 싫어하는, 좋아해야 돼요. 얘가 예뻐 보여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한 번에 붙으셔야 돼요. 자, 한꺼번에 잡아서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뭉툭뭉툭 잘라서, 자, 구절판은 기명이에요. 기명, 그릇의 이름. 9칸으로 나눠져 있는 그릇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구절판이라고 하고, 구절판 안에 당연히 9가지 음식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전부 다 수분기가 가면서 데치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래서 진구절판이라 그래요. 질척한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젖은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구절판. 마른 안주가 들어가면 건구절판이 되겠죠. 가끔가다 이렇게 거꾸로 놓을 때가 있어요. 머리가 이쪽 들어가고 얘가 이쪽 들어가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신 챙기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숙주 다듬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이제 데쳐낼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 거두절미 됐고, 파마늘도 다져줘야 되고, 이때 마늘은 으깨 가지고 다져주셔도 되고요. 칼금을 넣어서 다져주셔도 되고요. 이때 파마늘은요 다른 거 작업하는 거랑 같이 다져버리세요. 그러니까 마늘이 두 쪽이 나오는데 두 쪽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써야 되죠. 근데 칼국수, 지금 구절판 같은 경우는 칼국수 메뉴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냥 칼국수에 우리가 육수 끓일 때 사용하는 마늘 한쪽 혹은 반쪽 떼서 내고, 나머지는 양념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다져주시면 됩니다. 산업기사일 경우 그래요. 지금 구절판 하면서 제가 산업기사의 메뉴가 짝으로 이미 공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절판이 나왔을 경우 사슬젓과 칼국수, 도라지 전거와 짝이죠. 그럴 경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능장에는 구절판 나옵니다. 기능장도. 어떤 메뉴하고 짝지어질지는 모르죠. 자, 마늘, 파,
곱게 다져주시고요. 자, 파마늘. 자, 물 올립니다. 숙주 데치고, 저는 당근도 데쳤었습니다. 왜냐면 볶았을 때 주황색이 후라이팬에 색깔이 나와서 보기도 싫고요. 자, 절여야 될 거. 돌려깎기. 원래는 씨를 제외한 나머지 속살 전부 다 쓰지만 시험에서는 색깔 생각해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반 개 정도가 나오면 속까지 안 돌리고 껍질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양이 전부 다 고르게 적당하다면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두께 일정하게 맞춰서 채 선 다음에 소금에 절입니다. 자, 구절파는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한식에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되죠. 지단도 잘 붙여야 되고 채도 잘 썰어야 되고. 자, 오이 소금에 절입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 소금이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물을 소량. 길이 맞춰주고요. 편을 고르게 내가 원하는 두께로 썰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썰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채를 고르게 썰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크기가 안 맞는 게 많다 그랬죠.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한 번에 자, 물이 끓습니다. 다르게 준비가 안 되면 불을 줄여주세요. 자, 당근 많다고 다 썰 필요는 없어요. 오이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양이 오이보다 조금 작다 그러면 조금 더 썰어서 맞추면 되고, 제가 지금 양 끝을 날리고 있죠. 편 썰기 좋게끔 채가 일정하게 나오게끔 맞춰주고, 데쳐서 사용할 거예요. 데쳐서. 자, 이때 데칠 때는 숙주도 데쳐줘야 되고 당근도 데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은 끓고 있으니까 당근을 데치고 나서 안에다가 숙주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데치는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고 불 다시 올리고, 데칠 거 있나 없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당근은 나중에 볶아줄 거라서 넣고, 또 아주 곱게 채를 쳤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데칠 필요가 없습니다. 넣고 바로 빼서 찬물, 그 다음에 나머지 숙주, 화상 입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자, 밀가루
자, 밀가루를 밀전병을 해서 둘 건데 보통 저희가 개수가 7장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한식에 나오는 칠절판에 6장이죠. 근데 산악기사는 7장입니다. 기능장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날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한 큰술에 한 장 정도 잡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여러분들 하다가 실패하는 거 생각해서 자, 전체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은 안에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요. 동량의 물을 맞춥니다. 체에 어차피 한번 내릴 거라서 저는 지금 밀가루 체에 안 쳤어요. 자, 농도, 전병 붙일 농도. 묽으면 전병을 붙이기는 좋고, 되직하면 전병이 두껍게 나오고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채를 이용해서 내려줍니다. 당근 데쳐서 준비됐고요. 이때 접시, 데친 당근, 파마늘, 잣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좁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워주고, 자, 숙주. 이렇게 데쳐가지고 내고요. 숙주는 볶지 않을 거거든요. 볶아서 쓸 게 아니고 바로 쓸 거라서 그렇게. 저렇게 내릴 때 채를 너무 고운 채 쓰지 말고 중간망 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작은 채는 약간 중간망이고 얘는 아주 고운 채인데, 고운 채 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섞어주고 눌러줘야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긁어서 이렇게 해서 전병 숙성시켜 두셔야 돼요, 미리. 자, 전병 준비됐고 절여놨고, 그 다음 표고버섯, 달걀도 우리가 지단을 붙여야 되죠. 이때 지단을 붙이려면 이때 지단은 매끈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칠절판에 지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 깨든 스푼으로 깨든 도마에 하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달걀은 2개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소금 약간 넣고 쭉 짜줍니다. 결을 미리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노른자 같은 경우도 나는 알끈 제거하는 거 도통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 넣고 짜버리세요. 노른자를 먼저 해버리면 흰자는 또 다른 거를 써야 되죠. 면보를. 그래서 흰자 내리고 나서 노른자를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내리지 않고 그냥 써도 되나요? 노른자는 그냥 쓰셔도 돼요. 고용분이 많기 때문에. 체에다 내려주셔도 돼요. 노른자 같은 경우. 안 내리고 알끝만 제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된다는 소리예요. 뭐 저것도 된다 그러고 이것도 된다 그러고. 지단만 잘 붙이시면 돼요. 단, 결이 매끈하게 지단을 잘 붙이려면
내려주는 게 잘 나옵니다. 아니면 소금을 묻혀가지고 조금 삭게끔 오래 두세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서 두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기둥 떼고요. 두꺼우면 포를 떠서 채를 썰고요. 지금은 사이즈가 되게 작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포를 떠줍니다. 한 번 더 떠도 되는데 지금은 얇아서 한 번 정도만 떠도 되겠어요. 채를 쳐서 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진 양념 합니다. 표고, 고기, 자, 납작하게 나와서 자, 사슬저게 다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산악기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섭산적에 그 사슬적에 들어가는 섭산적이 아니죠. 사슬적에 들어가는 고기를 포를 예쁘게 떠가지고 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전부 다 다져서 사용하고요. 만약에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고기가 양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될 거거든요. 어쨌든 다른 메뉴하고 나왔을 때 채를 먼저 썰어 놓고 나머지 다지는 거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짜투리 고기는 다지는 메뉴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사용을 하세요. 채친 거 바로 모아서, 지금은 구절판만 하니까 버리지만 시험에서는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서기버섯. 자, 서기버섯은 돌에 붙어 있고 여기 돌이 있죠. 요거 떼고 하는데 지금 떼버리면 너덜너덜하게 되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손바닥에 놓고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어줍니다. 빡빡빡 문질러서 씻으세요. 제가 미지근한 물에 안 불리기 때문에 찬물에 불려 놓으면 조금 거칠거든요. 그러면 거실거실한 껍질 쪽에 바깥쪽에 면이 떼수건으로 떼미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끼가 더 잘 벗겨져요. 자, 이렇게 벗겨줍니다. 벗겨주고 나면 이끼가 이렇게 전부 다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 돌멩이 같이 단단하게 있는 부분, 여기를 꼬집어요. 꼬집어서 이렇게 톡 뜯어냅니다. 자,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에 모여있는 꼭지점 같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버섯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버석버석한 부분,
여기를 꼬집어서 요렇게 해서 잡고 꼬집어서 또 뜯어냅니다. 나중에 음식에 놨을 때 버석버석하게 씹혀요. 나머지 짜투리 다 버리지 말고요. 이 서기버섯은 아주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자, 싹 다 끌어 모은 다음에 아래쪽에 제일 큰 잎 이렇게 놓고요. 그냥 놓고 김밥 싸듯이 이렇게 말으세요. 돌돌돌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딱 당기고 채를 썹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는 때요, 덕지덕지 묻죠. 그래서 둘 때 아예 처음부터 구분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 묻지 않게끔. 자, 이제 불 작업할 거. 전부 다 준비가 되면 불 작업할 거 옆쪽으로 전부 다 이동시키고, 자, 밑간을 합니다. 재료 제각각에. 자, 그냥 데쳤으니까 소금간. 살짝. 당근은 소금간 살짝. 오이 소금에 했으니까 소금간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 검은 것들은 전부 다 간장 양념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서기버섯만 소금, 참기름으로만 간을 합니다. 자, 소금, 참기름. 그 다음에 데쳤죠. 숙주 나물이죠. 그래서 숙주에 간이 되려면 소금만, 그 다음 참기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자, 참기름, 서기버섯 참기름, 당근 참기름. 자, 그 다음에 불고기 양념. 불고기 양념 주인공 간장이죠. 간장 한 작은 술이면 고기하고 표고하고 충분히 간이 되겠죠. 자, 간. 그 다음에 설탕은 간장의 절반. 항상 주인공 짠맛과 단맛은 2대1. 간설. 그 다음에 후추. 자, 후추. 파, 마늘 들어갑니다. 파 향이 마늘보다 약하죠. 파 들어가고 마늘 그의 절반. 다 넣으면 맛은 있겠지만 지저분해 보여요. 그 다음 참기름 아까 넣었어요, 미리. 깨소금. 이렇게 하면 불고기 양념. 저렇게 해서 설탕 녹이고요. 고기에 양념 해주고, 남았는 거 표고에 양념 해주고. 그러면 밑간이 다 됐습니다. 자, 밑간이 다 됐어요. 네, 밑간 하면서 살짝 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불 작업. 이때 키친타올 이용하셔서요, 프라이팬 깨끗한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거라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미리 전부 다 작업을 해서 갖고 가시고, 지금은 제가 새 후라이팬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가열을 시킨 다음에 기름 가지고 전체 한번 닦아주세요. 새 가루라든지 이물질 이런 거 닦아내는 작업.
기름 코팅시키는 작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던 후라이팬 같으면 코팅이 잘 돼서 기름칠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새 거라서 그렇고 가열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손바닥이 뜨끈뜨끈 하거든요.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밀전병은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 자, 계량 스푼 써도 되고 숟가락 써도 됩니다. 근데 지름 저희가 7장 나와 있는데 직경 6cm 7개. 자, 기능사에는요 8cm예요. 근데 지금 산업기사는 6cm라고 되어 있고요. 기능장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정도 농도. 더 묽으면 얇게 나와요. 맛도 있어요. 하기는 어려워요. 두꺼우면 하기는 쉬워요. 내 밀가루 맛이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자, 숟가락 한 숟가락 들고 쭉 놓고 엉덩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6cm. 온도 보세요. 제가 뜨끈뜨끈하다 그랬죠? 벌써 바깥쪽부터 싹 익어서 들어가죠. 불은 없어요. 왜? 아까 가열한다고 불을 한번 켜봤기 때문에. 다시 불 켜겠습니다. 저희는 화구가 업소용이에요. 불은 제일 약하게 하고요. 불 조절하세요. 후라이팬을 돌려서 자,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쪽에다 놓으면 잘못하면 화상이 입습니다. 반대쪽에. 자, 6cm니까 쭉 놓고 엉덩이로 돌려서. 요때 돌리는 힘은 동일하게. 다시 돌리세요. 자, 밑에 뚝 닦아버리고 쭉 놓고 엉덩이로 돌려서 6cm. 얼만큼 크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돌리기 나름이죠. 자, 지금 보면 익었는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색깔이 다릅니다. 자, 쫙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바뀌는 거. 불투명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이 들고 일어나죠. 나 익었어요. 꺼내주세요. 하고 얘가 들고 일어나요. 자, 이럴 경우에 요렇게 뒤집어 대는데 사실 다 익었거든요. 색깔도 변했고. 안 뒤집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끝이 살짝 들고 일어날 때 바로 꺼내세요. 얇으면. 자, 꺼내는데 매끈한 면이 아래로 가게끔. 거칠거칠한 이면이 아래로 붙으면 잘못하면 여기하고 하나로 붙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을 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공중 부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로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났을 때 밑에 물이 맺히죠. 그 현상이 없습니다. 다른 거 지금 7장이니까 또 다시 기름칠 한번 해주고요. 불이 너무 세다. 불 끄세요. 자, 다시 제가 목을 잡았죠. 목을 잡았는데 손을 이렇게 뒤로 안 대고 있어요. 뒤로 대고 있으면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든요. 자, 목에서 이렇게 띄워서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목을 잡아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들이붓고 엉덩이를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수평으로. 자, 그 다음 또 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에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쭉 놓고 스푼 앞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단 매끈하게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쪽으로.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똑같이 쭉. 자, 그 다음 불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 프라이팬을 계속 돌리세요. 몸이 돌아다니지 말고요. 불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익어버리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스푼 뒤를 가지고 이 엉덩이를 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돌릴 때 너무 천천히 오랫동안 돌려버리고 밑에가 익으면요, 들러붙어 버려요. 들러붙어서 위로 올라옵니다. 자, 지금 끝부분이 들고 일어나죠.
아주 두꺼운데 덜 익었어요. 그럴 경우는 한번 뒤집어 주시고, 나는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투명하게. 그러면 꺼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나왔던 애들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애들은 한 깁 나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실패하는 거, 물론 그럴 시간은 없지만 실패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실패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자, 잠깐만요. 다시 불을 조금 더 세게 하고요. 자, 아주 뜨겁습니다. 얘를 넣고 지글지글 소리 나죠? 바짝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들고 올라와요. 네. 이러면 실패해요. 자, 이렇게 실패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매끈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실패를 안 합니다. 자, 이러면 몇 개? 다 나왔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더 해도 점수 더 안 줘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지단하는데요. 얘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이것도 다 썼습니다. 거품 앞쪽으로 싹 걷어내주고요. 기름칠 된 상태에서, 자, 이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 아닌데 왜 자꾸 넣으세요? 왜? 불을 벌써 꺼놨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진 거 보고 나머지 여분의 달걀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오늘은 채를 곱게 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껍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지단. 그 다음에 반점 보이죠? 어둑어둑 안 익었는 부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계란은 반드시 다 익혀서 해주고, 흰자도 거품 걷어서, 자, 소리, 이 소리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살포시 내려앉아야 돼요. 자, 불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시험장이냐에 따라서 화구가 업소용 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이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은 제일 약하게, 지단은 약하게 해놓고요. 다른 작업 하세요. 자, 잣은 중간에 붙지 않게끔 비늘잣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요구사항에 비늘잣을 고명으로 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밀전병 사이에. 그러면 잣을 고가를 뗀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쪼개서 생선 비늘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얘가 비늘잣이에요. 네, 비늘잣. 반 쪼개는 상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자, 비늘잣 준비됐습니다. 아주 바쁜 메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고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자, 매끈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 매끈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잣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흰자 여열로 다 익었습니다, 지금. 네.
열로 다 익었어요. 자, 이제 불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볶으세요. 이거는 완성. 나머지 익었는 거 볶아서 꺼낼 거 오이 먼저 볶습니다. 윤기 안 나면 참기름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밑간으로 했지만 원래는 볶으면서 참기름 넣고 소금 넣고 다 하거든요. 자, 식용유를 살짝 넣었어요. 왜? 아까 참기름 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센 불에 단시간 볶아서 내고, 색깔이 아주 밝은 초록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야 오이 다 익은 거예요. 꺼내서 열이 약하니까 펼쳐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식용유 살짝 둘러주고요. 당근 데쳤죠, 미리. 그래서 살짝만 볶아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볶아서.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제 검은색 갑니다. 이때 시험 시간에 너무 바쁘면 표고버섯 볶고 옆에 고기 볶고 이러나 저러나 떨어질 것 같으면 나는 시간 안에 완성을 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러시고, 보통 제각각의 양념을 하고 제각각 볶아내고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식용유 다시 윤기나게 소량, 고기. 때 불이 세면 조금 줄여주세요. 저희 화부가 불이 워낙 세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열로 불 켜지 말고요. 서기버섯은 남아있는 열로 볶아주셔야지, 여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센 불에 볶아버리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자,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떡진 듯이 서로 들러붙어서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참기름을 넣어서 윤기가 나게끔 하는데, 아까 참기름을 넣었는데 볶다 보니까 부슬부슬하니 보기가 싫어요. 이러면 참기름 소량 더 넣어주시고, 자, 불 끈 상태예요. 남아있는 열로만 익혀주세요. 얘는 덕지덕지 붓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그릇에다가. 저렇게 하면 불작업은 다 됐습니다. 이제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해야 될 게 지단. 자, 지단 자르겠습니다. 지단 커트. 쓰레기통 해서, 자, 5cm를 맞추더라도 좀 더 길게 썰어가지고 양 끝 잘라내는 거 감안하고요. 채를 쳐주세요. 양이 많으면 줄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하다가 지단 실패하셔도요, 마지막에 남았는 거 가지고 다 살려내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시험장 나오거나 하지 말고요. 점수 몇 점은 2점밖에 안 돼요. 완전히 망쳤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놓으면요, 다른 거는 줄을 안 세웠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길이를 맞춰서 놓겠다면 요렇게 양 끝을 날려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는 줄을 세워서 놓는 게 아니거든요. 줄을 세워서 놓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섞어 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줄 세워서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섞어 버리세요. 채를 풀어 헤쳐 가지고 이렇게 소복하게 올려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쓸어 모아가지고 푹 들은 상태에서 마주보게. 자, 나머지 3개. 그런 다음에 자, 흰색도 들어가야 되고 푸른 부분, 녹색, 또 마찬가지. 양은 비슷하게 해주세요. 너무 입자 굵거나 이런 것들은 빼버리시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모아서 비슷한 양으로 마주보게 살짝 담아주고요. 자, 흰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숙주 잊어버리지 말고요. 9개라서 그래서 숙주는 양이 많으면 한 접시에 이 정도 올라가겠다 양만큼만 떼고 나머지 살짝 폐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놓을 때 양을 맞춰서 놔야 되기 때문에 노른자 마주보게, 노른자 흰자, 달걀 지단 마주보게, 검정색 마주보게, 그 다음에 주황색과 초록색 마주보게, 그리고 그 사이에 검정색을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에 검은색이 들어가도 되겠죠. 하나 마지막 남은 거 이렇게 해서 9개 살짝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구절판 끝.